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TV. 오늘 읽을 책은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저자는 이노우에 가스코입니다. 50부터는 버릴 것과 살릴 것만 구분하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껍질이 크고 화려해서 기대에 작가보았더니 정작 알맹이가 썩고 바싹 말라 비틀어져 먹을 게 없다. 어느 날 소라를 까먹다가 상념에 잠긴다. 이거 마치 내 인생 같은데. 어느새 그런 나이가 되고 말았다. 어디론가 부지런히 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인생이라는 반환점을 돌고 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되었는가? 뭘 가지려고 발버둥 쳤고 뭘 가지지 못해 가슴 쳤는가? 50세라는 나이는 아직은 인생 후반부 혹은 노년이라고 하기에는 이를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매듭을 지어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새로이 내다보기로 말이다. 이제부터는 체력도 열정도 꺾어지기 시작한다. 젊다고 자신했던 몸은 서서히 배신을 시작하고 의리와 우정으로 충천했던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뛰어오느라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앞으로의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 쌓아두기만 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인생은 한결 홀가분해진다.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지 않고 모으지 않아도 될 것을 모으지 않으면 일상은 덜 너저분하다. 바야흐로 뺄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야 할 때다. 비단 물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럴듯해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껍데기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왔는가. 마음에도 머리에도 인간관계에도 쓸모없는 일, 성가신 일에 휘말려 감정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짐과 상처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에 휘둘리며 좌지우지 된다면 어른으로서 정말 한심할 노릇이다. 정말 필요한 물건에만 둘러싸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을 즐겁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다. 물건과 관계와 미련을 뺄셈했다면 이제부터 부지런히 덧셈을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나만을 위한 시간, 나의 마음을 돌볼 여유,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커리어를 위한 노력이다. 살아보니 50세가 참 좋은 출발점인 이유가 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서서히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의무와 책임과 당위가 빠져나간다. 그런데도 앞으로 살아야 할 세월은 장구하다. 이 빈틈을 무엇으로 채울지 열심히 궁리하지 않으면 자칫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 소중한 인생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천천히 그 속도를 늦추면서 주변 경치도 돌아보고 무엇보다 달려오느라 지친 심신을 잘 정비해야 한다. 다른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까치발을 세우고 열심히 키높이를 세웠던 날들과 작별하고 좀 더 영리하고 좀 더 이기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다치고 지쳐있을 마음을 잘 돌봐줘야 한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공간, 물건, 일상의 살림살이를 뺄셈함으로써 심플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시간과 관계를 정돈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덧셈하는 법을 소개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 인생의 반바퀴를 돌아오는 동안 저마다 현명하고 지혜로워져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나의 작은 조언이 그저 삶을 설계하고 궁리하는데 작은 밑바탕 내지는 응원으로 작용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먼저 지나온 사람으로서 건네는 당부의 말이니 가끔 너무 잔소리처럼 들려도 너그러이 용서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더욱 즐겁고 지혜롭고 아름다우며 생기 넘쳐질 당신의 인생에 기꺼이 감탄의 박수를 보낸다. 생활의 군살부터 빼야 인생이 가벼워지지. 물건을 적게 소유하고 사는 일명 미니멀리즘이 유행이다. 승려나 수도자처럼 극도로 검소하게 살자는 의미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자는 뜻이다. 그런데 50부터는 이러한 뺄셈의 미니멀리즘을 삶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게 된다. 1년에 100가지를 사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면 10년이면 순식간에 1000가지 물건이 더 쌓이는 셈이다. 그러니 오랜 세월과 더불어 나도 모르게 쌓이는 물건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말이다. 치운다고 치우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몰라. 사는 공간이 어지러우니까 내 정신도 덩달아 어지러워지는 기분이야.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작정하고 본격적인 삶의 뺄셈 작업을 시작해보자. 방을 정리하는 첫걸음은 쓰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다. 입지 않는 옷,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장난 가전제품, 오래된 가구, 연중 내내 쓸 일이 없는 도구 등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린다. 수납과 정리의 기술 따위를 배워 차곡차곡 잘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다. 과감히 처분해야 한다. 물건이 많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여유분의 물건을 들 수 있다. 집에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명절 때 아이들이나 친척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몰라 놔두는 물건들이다. 침구, 식기, 냄비, 수건, 화장도구 등 그 종류는 한도 끝도 없다. 싼 값에 사둔 대용량 제품, 1+1이라 여분으로 장만한 물건, 돌잔치나 칠순잔치에 가서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쓰지 않았던 기념품, 혹시 소풍이라도 가게 되면 쓰려고 잘 씻어서 모아둔 일회용 식기. 단언하지만 그렇듯 타인을 위해 혹은 특별한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물건은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아도 된다. 삶의 공간에는 나 자신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만 있으면 된다. 꼭 필요한 것을 최소로 소유하고 그걸 다 쓴 다음에 새 것을 산다.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물건을 늘리지 않는 비결이다. 이번 장을 통틀어 내가 사는 공간을 심플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아이디어들을 소개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생각보다 모진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다. 오래 사용하던 물건들은 저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쉽사리 떼어내기 어렵다. 아주 오래 묵은 때처럼 벗겨내기가 쉽지 않다. 나이 들수록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한다. 안락하고 편안하며 생활과 활동이 모두 용이한 좋은 집안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소유를 단순화해서 심플한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품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생활 전략을 짜보자. 집안일에도 뺄셈의 미학이 필요하다. 50이라면 대충 때우지 말고 셰프의 요리처럼 먹자.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니 어떤 이들은 청소도 대충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거나 섭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심플하면서도 소박하고 아름답게 생활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사는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근본 철학이다.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외식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지 않으면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다. 직장인들은 자극적이고 칼로리가 편중된 외식만 하거나 어쩌다 집에서 쉴 때도 인스턴트 음식 등으로 슬쩍 끼니를 넘기기 일쑤다. 전업주부들도
물에 밥을 말아서 남은 반찬으로 대충 먹거나 심지어 과자나 빵 같은 것으로 때우고 만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런 추세는 더 심해진다. 그러다 보니 탄수화물을 통한 당질의 섭취는 많아도 단백질이나 채소 섭취량은 현저히 떨어진다. 과일 섭취도 부족해져 전반적인 영양소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곧바로 심혈관 질환이나 성인병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년 이후의 삶의 질을 위협한다. 나이가 먹으면 밥 대신 약을 한 줌씩 먹는 게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침이면 얼굴과 손발이 붓고 몸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아프고 온몸이 무기력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지는 등 중년 이후 나타나는 몸의 이상 증세는 대개 잘못된 식습관에 기인한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고 말하는 이들의 식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 무기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두통, 빈혈, 부종이 생기기 쉬워진다. 가뜩이나 노화에 따라 몸의 근육이 쪼그라드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근력 운동까지 줄어들면 기초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것이다. 모발도 탄력이 없어지고 얇아져서 쉽게 빠진다. 나이 들어서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싶다면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계획된 식사를 해야 한다. 한 접시로 간단하게 먹더라도 고기, 채소, 껍질이 포함된 건강한 곡류 등을 골고루 섞어서 먹자. 셰프가 차려준 밥처럼 예쁘고 영양가 넘치는 밥을 스스로에게 대접하자.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은 모범답안 같은 고리타분한 얘기겠지만 1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주 청소하지 않아도 집안이 깔끔한 건 다 이것 덕분. 요즘 새로 짓는 집은 수납 공간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사를 하려고 짐을 모두 꺼내보면 이렇게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나 하고 깜짝 놀랄 지경이다. 그런데 그런 수납 공간도 모자라 우리는 자꾸만 새롭게 뭔가를 집어넣을 공간을 마련하느라 애쓴다.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쓸데없는 짐을 이고 사는 일상이 될 뿐 아니라 치우고 치워도 집안이 지저분하고 누추해 보이는 원인이 된다. 깔끔하게 사는 비결은 노출된 공간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물건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먼지가 잘 쌓이지도 않고 청소기나 물걸레로 손쉽게 닦아낼 수 있다. 장식품이 되었든 책자나 물품이 되었든 책상, 탁자, 선반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 주방도 마찬가지다. 사실 싱크대 수납 공간은 너무 많다. 물건은 모두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눈에 보이게 배치한다. 다각지대에까지 보관하지 말고 프론트 라인, 즉 앞쪽 한 줄로만 정리한다. 이것이 동선을 줄이는 비결이다. 대개 식기는 싱크대 위쪽, 조리도구는 아래쪽에 정리한다. 국자나 고무장갑, 랩 같은 도구는 서랍에 골판지 등으로 칸막이를 해서 뒤섞이지 않게 넣어둔다. 이렇게 물품을 정리했다면 조리대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 양념함은 종이박스 등에 몰아담아서 싱크대 안에 넣어두었다가 요리할 때만 꺼낸다. 싱크대 프론트 라인에만 물건을 둔다는 원칙하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처분하면 물품을 찾고 정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생활용품도 마찬가지다. 필기도구, 바느질도구, 봉구, 면봉이나 손톱깎이, 빗, 화장품 같은 물품들은 용도와 종류별로 뚜껑이 없는 종이박스에 담는다. 수납도구를 살 필요는 없다. 택배 박스나 포장재 상자, 잘라낸 쇼핑백 아랫부분 등을 우리 집 수납 공간에 맞춰 활용하면 된다. 겉에 내용물을 표시한 다음 책장 등에 층층이 쌓아두면 찾고 정리하기 편리하다.
꺼내다 쓴 다음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는 원칙만 지키면 부지런히 청소에 매달리지 않아도 집안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50부터는 집안일을 적당히 요령껏 후다닥 해치우자. 누구나 정말 하기 싫어하는 집안일이 한두 가지씩 있다. 설거지는 괜찮은데 청소는 정말 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세탁기에서 축축한 빨랫감을 꺼내 넣는 일만큼은 죽어도 싫다는 사람도 있다. 집안일은 내일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뭔가 다른 볼 일이 생겨 계속 뒤로 밀리는 특성을 지녔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티끌이나 먼지가 집안에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거나 세탁물이나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있을 때도 있다. 집안일은 그때그때 하되 짧은 시간에 후다닥 한다. 이것이 집안일을 귀찮게 여기는 심리적 장벽을 이기고 하기 싫다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다. 장보기는 무슨 요일, 세탁은 무슨 요일, 청소나 바닥 닦기는 무슨 요일 등 특정한 집안일을 하는 요일을 정해둔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모든 집안일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이다. 필자의 친구는 모든 집안일, 즉 장보기, 청소, 세탁 등을 수요일 저녁에만 몰아서 한다. 평일 저녁이라니 의외였지만 결국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다. 주말이면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바쁘고 평일 저녁이라 해도 주 초와 후반에는 약속도 많다. 그러나 한 주의 가운데 날을 정해 2시간 정도 몰아서 모든 일을 후딱 해치운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하루 날 잡아 뭔가를 한다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 자유로운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필자 역시 장보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는 토요일에 한다고 정해두었다. 부피가 큰 세탁물은 15일과 30일 아침에 세탁하는 걸로 못 박아두었다. 날씨가 좋으면 밖에 널어 말리지만 비가 온다 해도 건조기를 이용하는 등 그날 일기와 무관하게 정해진 날에 반드시 처리한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집안일을 한다고 집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에 띄는 곳에 먼지만 진공청소기로 훔쳐낼 수도 있고 여행이나 운동을 하고 나서 세탁물이 갑자기 쌓여서 세탁기를 돌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작정하고 집안일을 한다는 기분 대신 무언가 볼일을 보는 틈새에 잠시 한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면 좋다. 예를 들어 콩나물을 다듬거나 멸치를 손질해 두거나 마늘을 까거나 하는 일은 TV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어폰으로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들으면서 춤추듯 청소기를 돌릴 수도 있다. 이렇듯 하기 싫은 일을 좋아하는 일 사이에 슬쩍 끼워 넣으면 기분 상하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다. 50이 넘으면 어느 정도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 어느 연령이든 이상적인 체중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20대 때 체중이다. 대개 아무리 늦어도 20대 후반이면 성인의 성장은 멈추게 되므로 이 이후에 늘어난 체중은 거의 지방이라고 봐야 한다. 체중이 늘고 주는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 몸 안에 들어간 에너지, 식사와 몸 밖으로 나간 에너지, 대사, 운동 사이의 균형의 문제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적으면 체중은 줄고 전자가 후자에 비해 많으면 체중은 늘어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늘면 늘었지 결코 줄지 않는다. 반면 운동량은 감소한다. 게다가 청년기를 넘어서면 신진대사 능력이 서서히 떨어진다. 회활량도 줄어들고 장기도 덜 원활히 움직이며 근육의 양도 쪼그라든다. 그러니 30세만 넘어도 이전과 똑같이 먹고 활동한다 해도 저절로 살이 찌게 된다. 체중을 줄이는 비결은 단순하다. 에너지의 수입과 지출 가계부를 마이너스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체중이 오버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몸무게를 줄이기가 더 어려워진다. 둘째,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감량 효과가 금세 나타나지 않는다. 젊었을 때에는 몇 끼만 굶어도 금세 체중이 줄곤 했지만 이제는 늘어난 고무줄처럼 좀처럼 복구가 되질 않는다. 너무 급하게 체중을 줄이려다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 녹초가 되거나 컨디션이 망가지는 일도 있다. 그렇다면 체중을 줄이지 않고 그냥 놔두는 편이 나을까? 그렇지는 않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한다면 무리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편이 훨씬 좋다. 그러려면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섭취한 에너지를 다 소비해야 한다. 운동과 담을 쌓았던 사람이라면 산책부터 시작해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때 운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장기적인 체중 감소가 가능하고 대사 능력을 높여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산책 등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해서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최대로 심폐기능을 활용하는 전력 운동과 이완 단계를 반복해야 한다. 느릿느릿 1시간을 걷는 것보다 파워워킹으로 빠르게 걷기를 병행하며 20분 걷는 쪽이 운동 효과가 더 크다. 나이가 들면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이 쉽사리 줄지 않는다. 그러므로 체중을 목표로 두고 운동하지 않도록 한다. 체중보다는 허리둘레가 핵심이다. 근력 운동이나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이 오히려 더 늘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피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방법. 50부터는 갱년기 증세 때문에 수면이 고르지 못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진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양이 줄게 되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저녁잠이 많아지고 아침잠이 줄어 생활 사이클이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불규칙적인 생활,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이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의 3대 요소는 영양, 운동, 휴식이다. 휴식의 기초는 수면이다. 예전부터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잘 자기만 해도 낫는다고도 한다. 이렇듯 수면의 질은 신체 컨디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수면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잘 알다시피 수면에는 얕은 잠인 렘 수면과 깊은 잠인 논렘 수면이 있다. 처음 잠을 청하면 얼마 후 깊은 잠인 논렘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주기에 따라 얕은 잠인 렘 수면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지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는 90분 주기의 일정한 리듬으로 하룻밤 사이 4-5번 반복된다. 그러므로 숙면을 취하려면 이 주기의 배수만큼만 자는 게 좋다. 4번 사이클을 반복한다면 90분 곱하기 4, 즉 6시간. 5번 사이클을 반복한다면 90분 곱하기 5, 7시간 반이다. 그러므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 5시나 6시 반에 일어나면 상쾌하게 잠에서 깰 수 있다. 이보다 오래 잔다고 해도 논렘 수면 도중에 깨게 되면 더 찌뿌둥하고 피곤한 상태가 된다. 잠이 부족하다고 주말 등에 한꺼번에 몰아서 자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잔다고 해서 수면 부족 상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영양 섭취와 마찬가지로 수면도 매일매일 수질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인간의 몸은 하루하루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그날 몸속에 들어간 음식, 등에 짊어진 짐은 그날 안에 다 해결하도록 하자. 수질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 깨끗하고 상쾌한 몸으로 다음 날을 맞이하도록 하자. 누가 나를 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타일이 죽는다. 중년이 되면 어쩐지 편하다는 이유로 골프나 등산 등의 운동복이나 오래 입어 목이 늘어지고 펑퍼짐하고 허름해진 옷을
아무렇지 않게 즐겨 입게 된다. 편한 게 최고라는 생각에서이기도 하고 몸매도 젊을 때와는 달라진 데다 은퇴 등으로 격식 있는 자리에 나갈 일이 적어져 필요를 못 느끼게 되기도 하다. 그렇게 서서히 사람들이 말하는 아줌마 아저씨 패션으로 확연히 굳히기를 하게 되는 게 이 시기다. 옷은 소모품이다. 중년 이후를 타깃으로 하는 하이 패션 상품들은 젊은이들 제품보다 값도 비싸다. 그러니 유명 인사도 아닌데 옷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는 힘들다. 은퇴 후에는 수입도 줄어들어 젊을 때처럼 옷차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력도 없다. 그러니 40, 50대 전후, 즉 패션의 전환기에 옷을 구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편한 옷이라고 해서 공짜는 아니다. 싸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규칙 없이 사다 보면 오히려 좋은 옷을 사는 쪽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새로운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두서없이 사다 보면 다음 시즌의 옷장을 열어보면 옷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입을 것은 없는 상황이 되풀이된다. 쇼핑하러 간 김에 왕창 산다는 생각을 버리자. 기분 전환 삼아 쇼핑을 나가서 세일 코너에 들러 이것저것 계획에도 없던 옷을 사는 것은 최악의 쇼핑 방식이다. 옷의 종류가 적고 자신이 소유한 옷 스타일을 전부 파악하고 있다면 정확히 어떤 옷을 새로 사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박스 스타일의 흰 셔츠라든가 정장과 캐주얼의 중간 형태인 발목까지 오는 검정색 일자 바지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해둔다. 기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살 때에는 10년 정도는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기준 아래 메모장 등에 새로 사야 하는 품목의 요건을 상세히 적어둔다. 그리고 자신이 정확히 원하는 품목을 발견했을 때에만 구입한다. 소재나 세탁 조건까지도 미리 생각해두면 더 좋다. 여간에서는 취향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까다롭게 옷을 구매하는 게 좋다. 소재가 고급스럽고 세탁해도 변형되지 않으면서 정확히 원했던 스타일과 디자인에다 적정한 가격까지 만족시키는 물건. 기회가 날 때마다 여러 매장을 들러서 여러 번 입어보고 고르고 골라서 산 물건만 소유한다. 이렇게 시즌별로 최대 한두 벌의 옷 혹은 아이템만 구입한다는 기준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구매할 것은 까다로운 기준에 입각해 구입하면 3, 4년 사이에 내 옷장을 완전히 리셋할 수 있다. 까다롭게 옷을 고르는 동안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법. 인간관계, 일, 돈, 가족, 건강. 나이가 들면 걱정도 늘어서 일상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스트레스는 대개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생겨난다. 조금 버거운 도전 과제를 만나 적당한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는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유형의 스트레스는 회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에 이겨냈을 경우 자존감과 함께 성취 의욕이 높아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아주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를 돌파하거나 정면 대응하지 않고 도피 등의 기제로 피하려고만 하거나 과도하게 압도돼 심리적으로 허약해지기도 한다. 이른바 교감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돼 작은 일에도 심하게 압박감을 느끼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불안장애로 이어진다. 물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원흉을 근절해서 애초에 생겨나지 않도록 하면 최상이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인 이유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사소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 나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걱정은 단 4%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증폭시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가 오면 아, 왔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것만 해도 마음은 많이 진정된다. 이것이 바로 명상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의 평온 상태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와 사이좋게 잘 지내기 위해 필요한 생활의 스킬이 여럿 있다. 첫째, 전혀 다른 일, 예를 들어 취미 같은 것에 몰두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운동을 해준다. 운동은 두뇌에서 우리를 의욕적으로 만들어주는 도파민과 행복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해주므로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어준다. 셋째, 기분이 좋아지는 일, 예를 들어 목욕이나 살림욕 같은 것을 해줌으로써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끝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계획된 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고민에 빠져서 괜히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끼니를 거르거나 심하게 음주를 하는 등 생활 리듬이 깨지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심한 경우 스트레스를 사서 만들어내고 습관처럼 쌓아두는 사람도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쉽게 걸리듯 스트레스를 무심히 대처하지 않고 특별 대우해서 괜히 더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 살아가는 이상 누구에게나 생겨나는 일은 당연한 일이며 대개 불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지나간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스트레스와 사이좋게 지내는 일도 어렵지 않다. 무엇도 할 수 있는 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내가 네 나이였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 아마도 젊은이들이 나이 든 꼰대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일 것이다. 필자 역시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참견할 시간이 있으면 모쪼록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줬으면 하고 바란다. 20이든 50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똑같다. 돌아보니 내게 50은 무엇도 할 수 있는 나이였다. 전업을 시작했고 처음 자격증을 따기 시작해서 평생 갖게 된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으며 내가 살아가는 공간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대략 2-3가지 직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새로이 개척하고 체험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만약 스스로 너무 나이 들어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사히 은퇴하기만 기다리며 살았다면 어땠을까? 조금 오싹한 기분도 든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부끄럽지만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맹렬한 기세로, 그러나 살아온 시간만큼 성숙하고 지혜롭게 세상 속을 유영하라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으니 스스로가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고 언제 힘들지 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두렵겠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동안 비로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한 영화에서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이제 막 상실의 경험을 한 중년의 사나이에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을 보았다. 배우자의 죽음으로 상실에 빠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절망하던 차였다. 한 노인이 아주 작은 씨앗을 뿌리고 그걸 열심히 가꾸네. 작은 싹이 트고 가지가 굵어지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들이우지. 그런데 정작 그 노인은 그 밑에서 쉬질 못해. 그걸 바라고 가꾼 것이 아니라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아름다운 까닭이야. 자기가 쉴 수도 없을 나무를 가꾸고 키우는 사람이 존재하기에 말이네. 의기소침해지고 움츠러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면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용기를 끌어내서 무엇이든 시작하고 만들다 보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다. 지금은 기쁘게도 바로 그런 나이다.
대기업 회장처럼 스케줄을 계획하고 관리하라. 공적인 스케줄이 없더라도 의도적으로 일정표를 짜고 관리하기를 권한다. 보통 가정에서는 달력 등의 편의대로 가족 행사 등을 표기하곤 하는데 그 정도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정 매니지먼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원하는 것을 하고 좀 더 풍성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일정 관리이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휴대전화의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와 있으니 알람 기능이나 공유 기능까지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 필자의 스케줄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하루를 3칸으로 나눠서 첫 번째 칸에는 매월 정해진 일정, 가족들의 생일이나 기념일, 식사 약속, 모임이나 행사를 적는다. 가운데 칸은 제일 넓은데 일단 비워둔다. 세 번째 칸에는 쇼핑해야 할 목록이나 메뉴에 따른 부식 재료 등 소소한 정보들을 적는다. 요는 가운데 칸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일상의 품질이 결정된다. 주로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적는데 보통 일주일 단위 계획을 미리 연필로 적은 다음 하루하루 실제로 실천한 것이 있을 때에만 그 위에 볼펜으로 겹쳐 적는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일정도 볼펜으로 적어 놓는다. 일주일이 지나면 하고자 했던 것과 실제로 실천했던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일정표 하면 할 일 목록, 투두리스트를 쓰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할 일만 적어서는 기록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이다. 직장에서 정해진 기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이 있을 경우 충실히 스케줄러에 기록하고 실천할 것이다. 그런데 일이 아닌 영역에서는 소홀하기 힘들다. 스케줄러를 관리하지 않고 막연히 생활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일, 해야만 하는 일만 처리하는 데 급급해진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뭘 했는지도 모르게 허무하게 시간이 흘러버리고 만다. 당신의 하루 일정이 대기업 회장님의 것보다 더 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간은 알뜰하게 쪼개었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대적인 자원이다.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허무맹랑한 일정을 짜라는 말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비중을 늘릴지 고심하면서 하루 5분 정도는 매일을 계획하고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바로 아침에는 스케줄을 계획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스케줄을 회고하는 일이다. 50 이전의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는 변명이 붙죠. 하지만 50 이후의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삶. 그러려면 우선 복잡하고 번잡한 걸 털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일상이 심플해져야 하죠. 쓸데없이 나의 수고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은 버리고 벨쌤의 심플 라이프를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오늘 만드세요.